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해바라기를 그리는 서영아 작가 최미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해바라기 작가님으로 알려진 최미진 작가님의 작업실을 제가 언제 전부터 작년부터 오고 싶었는데 오늘 마음먹고 찾아왔습니다. 작가님은 언제부터 미술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어릴 때부터 관심은 있었고요. 예. 전공은 다른 거였는데 예, 그 전공 생활을 하다가 부상이 좀 있어서 예,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호화마톨의 그림을 보러 가다가 네, 레핀의 그림을 보고 음. 반했어요. 아, 인간이 그린 건지 신이 그린 건지 예, 그 정도로 너무 그 극사실이 사람의 피의 모습까지 그렇게 잔인해 보이는 그림이었는데 예, 왠지 저한테는 대단한 그림으로 보였어요. 저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예. 물감으로 저게 신이 그렸을까 아니면 사람이 그린 것이었을까. 알고 보니까 레핀이 굉장히 러시아의 유명한 국립 작가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부상도 있고 내 일을 계속 해왔던 일을 그만둬야 했을 때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인생, 그때 한 25살이었거든요. 예. 근데 25살 때 그 일을 평생 알고 살던 제가 그래도 뭘 예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취미화실을 좀 다녔었어요. 그러면 작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제 26살 때 유학을 음. 갔습니다. 아, 어디로 가셨어요? 러시아로 갔습니다. 아, 거기 그럼- 레핀. 그러면 그 레핀 그 작가님의 그림에 영향을 받았나요? 러시아로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된 그 계기가? 호화마톨에서 그 작가의 그림을 보고 예. 한마디로 반해서 멋지다. 원래는 집안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일본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 그림에 너무 반해서 도대체 어떤 나라야? 라고부터 알기 시작했는 건 옛날에 구소련이었고 지금은 그렇죠. 레닌그라드라고 예. 프랑스로 따지면 파리 예, 예. 예술인들이 사는 섬이었어요. 네. 실제로 그렇고 옛날 수도였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모스크바가 수도잖아요. 근데 예.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민주화가 이제 막 일어났을 때여가지고 공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춥지만 예. 예술의 그 진전성이 온 국민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 문화 수준이 틀렸습니다. 아, 멋진데요? 예, 그래서 문화 수준 때문에 예. 못 먹고 못 살아도 예. 국가에 보존돼야 할 그 보물이라는 자체가 그들은 세계 3대 미술관에 다 보관이 되어 있고 국토를 넓히기 위해서 예. 프랑스와 독일의 작가들 유명한 피카소 그림부터 시작해서 뭐 다 수집을 해서 자기네 땅을 정복하면서 받은 게 아, 이제 그 보물들이죠. 예. 그게 이제 미술관이 되는 거죠. 그 말씀하니까 또 러시아 가서 보고 싶네요. 제가 최근에 3박 4일도 부족합니다. 이탈리아 그 미술관. 갔다 왔거든요. 아, 근데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 네. 골목마다 네, 아, 네. 정말 대단했는데 되게 용기가 있으셨네요. 젊은 시절에. 그러면 해바라기 작가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해바라기의 어떤 점이 작가님에게 매력적이었고 해바라기를 이제 또 이렇게 해바라기 작가님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또 이렇게 이쪽에서 인지도를 얻게 되셨나요? 아직은 인지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세상 밖에 잘 나가지를 않고 오로지 그냥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기전이라는 게 있고 협회를 운영하다 보니 예. 어쩔 수 없이 정기전에 매달 숙제 내듯이 1년에 100호씩을 냈었어요. 그때 해바라기를 그렸었는데 어떤 갤러리 관계자분들이 한번 해바라기를 본격적으로 그려보는 게 네. 어떻겠느냐. 그 전에는 너무 다양한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림 그리는 사람 하면 화가로 알고 예. 있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 하면 이 사람은 뭘 그리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이미지화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가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예를 들면 강사도 저도 강의도 하고 콘텐츠 제작자이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하게 딱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뭐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걸 뭐 브랜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작가들 예. 르누아르나 모네나 피카소나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물론 다양한데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메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네. 그 사람의 얼굴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예. 컨텐츠 사업을 하시니까 저도 화가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분명히 저는 갖고 있었는데 남들은 남들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예. 그 정도로 다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즐기질 못했었어요. 예.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언제 예, 해바라기는 본격적으로 그 정기전 때 예. 갤러리 관계자님들이 이제 해바라기를 그려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크게 스케일을 크게 가져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제 해바라기도 너무 유행을 타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또 뭐 일단은 장미도 많이 그려서 인기를 얻어봤었고 그래서 해바라기로 한번 그려볼까? 근데 누드를 너무 좋아해서 뭐 인물 그리는 거를 그만둘 수는 없었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해바라기로 이제 운전을 하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희망하에 그래서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해바라기가 너무 좋아서 그렸다기보다 그 해바라기를 그림으로써 내가 더 깨닫는 게 많고 내가 왜 이 노란색을 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막연하게 시작을 했지만 거기 안에서 스스로의 의미를 찾으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하면 이렇게 되게 좋은 기운을 주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작품이잖아요. 이 해바라기라는 주제 자체가. 해바라기의 매력은 그 노란색의 환함이 나를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대중이 바라는 그림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밝은 기운으로 희망을 좀 얻고 놓지 말자는 너무 세상이 좀 시끄럽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개인사들도 다들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일이다 보니 이제 많이 지칠 때가 있으니까 이 노란색의 따뜻함이 어떤 희망? 밝음? 그냥 저희는 그냥 TV나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냥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하하하 웃는 맞아요. 뭐 스릴러, 뭐 긴박감 뭐 그런 것도 되게 좋겠지만 그냥 보고 그냥 허허 아무 생각 안 나게 웃을 수 있는 제 그림에서도 저는 그릴 때는 되게 심각한데 보는 이에게는 밝습니다. 밝아요. 환해요. 너무 따뜻해요. 환해요. 기분이 우울했었는데 어떤 대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림이 너무 나는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그림 보고 너무너무 위안을 받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씀을 어떤 손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돈 있으면 정말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나한테 원하는 해바라기가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이 밝아졌죠.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좀 힘들 때 마음 고생을 할 때 이제 아는 지인이 저랑 엄청 친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마음을 좀 힘들어하는 걸 알고 해바라기 소품 작은 거 이렇게 4개가 모이면 또 한 작품이 되는 소품을 선물해줘서 그림이 엄청 그러니까 비싼 그림도 아니고 소품 형태의 해바라기였지만 정말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 그림도 함께 그분의 마음도 같이 전해져서 그래서 작가님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시는 분은 작가님의 작품의 가치도 있지만
그 밝은 에너지를 또 함께 또 위로도 받고 그런 따뜻한 선물 같은 그리고 보일수록 이제 또 참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아까 또 고흐의 해바라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고흐의 해바라기 속에 이 해바라기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는 기존에 그렸던 해바라기 모양하고 너무 달라서 예. 아 어차피 해바라기 그릴 걸 이것도 한번 그려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처음에는 너무 수술이 많아서 예. 아 이게 머리 아프겠다 눈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좀 힘들 걸 각오를 하고 예. 변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제 해바라기를 봤을 때 아 이제 고전으로 인식이 되고 너도 나도 해바라기를 그리기 때문에 예. 저한테 어떤 특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세월이 예. 지나면서 그래서 나름 또 실증 또 허무 이런 것도 좀 예. 다가왔었고 그랬을 때 만났던 게 이 고흐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 붓으로만 움직여서 춤을 추듯이 그리는 그림이 예. 너무 저의 작품 세계는 그랬어요. 예. 바람에 의해서 출렁거리는 그 수술들이 예. 꽃 모양이 되었다가 펼쳐지면은 날카로운 어떤 분 모양이 됐다가 아유, 그림이 그려져요. 멋져요, 예,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그 모양이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대상을 그릴 때 작가의 눈으로 그리는 거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 해바라기를 그냥 평범한 해바라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처럼 너무 수많은 일에 그렇죠. 치이치긴 하지만 한 가지 색 바라는 노란색이 결국은 잘 되자고 하는 희망, 그렇죠. 소원 그런 것들이 다 합축화되어 있을 거라는 그 노란색이 달래주는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노란색만 표현을 했다가는 또 이게 그림이 나오지도 않고 예, 묘사가 되지를 않아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다, 예, 그죠? 그래서 붉은색이 보이는 그 햇빛에 비치면 굉장히 그 수술 끝에가 예. 붉은색이에요. 그럼 그게 꼬에다 뭐 국화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장미로도 보이고 뭐 너무 저도 스스로 놀랬어요. 네. 그 대상이 해바라기 그 팬덤이라는 그 고흐 해바라기가 그렇게 보인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그 신기한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한번 그려보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작품 세계를 말해줄 수 있는 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이제 우연히 저는 이제 전시회를 보게 됐는데 보통 해바라기를 그리는 작가님들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해바라기 그림이 작가님의 해바라기는 조금 다른 느낌의 해바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작가님의 작품이지만 해바라기의 또 느낌이 또 각자의 또 다른 느낌을 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또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들 해주셔가지고 저도 뿌듯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나 기법이 있다면 이제 어떤 걸 주로 쓰시는지 소개를 해주십시오. 재료는 오로지 유화 물감만 쓰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또 다른 재료는 붓입니다. 붓이 좀 보시다시피 너무 많습니다. 네. 유화가 빨리 마르지 않잖아요. 네. 네.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크릴은 좀 빨리 이렇게 마르고, 네. 가격도 사실 유화가 좀 더 재료비가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네. 많이 비쌉니다. 아, 유화로 그냥 오로지 유화로만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티에르 오브제식으로 요즘은 너무 대학생들도 다양하게 실험식으로 많이들 그리는데요. 저는 너무 고전적인 전통을 배워온 사람이어서 이제 그게 사상이 될까봐 조금 겁이 났는데 뭐 옛날에 이제 붓으로 그리는 그림 외에 다른 것들은 그림이 아니다라는 렘브란트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하고는 맞습니다. 그 작가님은 이제 붓으로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도 많은데 네. 작가님의 개성은 그러면 이제 유화와 붓으로 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신다. 맞죠? 네, 기존에 마테리얼도 네. 저도 써보고요. 다 네.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저도 다 접해봤습니다. 지금 작품 보시면 네. 그쵸. 다양하실 거예요. 되게 다양하세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은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중이 저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너무 온둔하게 오랫동안 35년 동안 그림만 그리고 네. 저를 알리는 과정도 잘 안 했었는데 대중들이 저한테 바라는 게 뭘까? 이번 전시를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예. 그게 바람에 휘날리는 어떤 열정? 그 어떤 삶의 힘든 거침? 예. 그리고 뭐 밝은 희망? 그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합축화되어 있는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희망이 있고 놓지 말자. 예. 그리고 버티자. 이렇게 화려하게 피기까지가 얘가 얼마나 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견뎠을까.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서 맞아요. 예, 그냥 저는 오로지 내 그림을 통해 역동성, 동세에 의해서 역동성, 그리고 열정, 예, 그런 거를 많이 이 붓을 통해서 내가 춤추듯이 그림을 그렸던 그 느낌을 컨디션만 좋으면 그렇죠. 예, 맞아요.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예술가가 있습니까? 네. 네. 어떤 작가님이세요? 화가. 어릴 때는 모네를 참 좋아했어요. 아, 모네. 네. 네. 모네 그림의 그 수련을 참 특히 예. 많이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느누아르는 전공을 하면서 예. 누드 전공이었기 때문에 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너는 꼭 느누아르처럼 그린다. 예. 근데 그 느누아르 누드가 워낙 좀 밝아요. 피부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색이라는 게 아니라 햇빛에 의해서 푸르기도 하고 밝은 투명한 색이 되기도 하고 하이라이트가 어느 한 부분에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색이 우윳빛같이 그려내는 다양한 색을 넣어서 우윳빛같이 그려내는 사람이 느누아르밖에 없었나 봐요. 그 시대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러다 보니 또 러시아는 워낙 북유럽이라 춥고 어두운 나라라서 그림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모델을 넣더라도 어둡게 피부색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교수님들이 애들을 부르면서 러시아 애들을 부르면서 미진이처럼 그려라. 색깔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렇게 투명하게 고즈넉하게 그려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피부색을 좀 더 밝게 그리고 우아하게 그려야 되겠다. 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작가님의 마음속에 어떤 혼자 계속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는 굉장히 멋지고 그런데 사실 그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나와의 그 고립 상태에서 수많은 좌절도 하고 또 너무 또 잘 될 때는 또 즐거웠다가 뭐 그 많은 감정들 또 작품이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나요? 한 작품을 할 때. 한 작품을 할 때는 몰입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몰입 중에서 너무 부분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이걸 좀 잘 그려야 봐야 되겠다라고 망쳐요. 근데 어느 정도 타협할 기본기는 가져야 되고요. 또 나머지는 느낌과 영감으로 움직여주는 게 남들과 필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AI가 따라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간의 손으로 그리는 거고 인간의 감정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이 느낌이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네. 언제 끝내야 되겠지라는 게 그걸 시간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제일 빨리 걸리는 게 한 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시작해야지. 요건 여기서 끝내야 되지. 스톱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예. 타협을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프로일수록 그걸 더 잘해야 된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콘텐츠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타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하면 도리어 더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나는 네네. 가진 게 스킬을 해갖고 네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본적인 거에 조금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네.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작업실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예. 있을 때. 예. 시작이 제일 힘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예. 그리고 있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죠. 음. 어쨌든 잘 되든 못 되든 예. 그냥 시간에 맡기고 내 몰입에 맡기는 거 외에는 예. 어떤 정답, 그러니까 이게 8시간이 걸릴 수도,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그려도 만족이 안 될 때가 있고 4시간을 그려도 만족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또 여기에 또 몸에서 그림을 네. 그리다 보면, 그러니까 살다 보면 지나친 집착도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스스로 집착할 시간을 정해서 예, 움직여준다. 예. 그리고 너무 과거나 미래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왜 그림을 그리면 사실 그 작업하는 과정은 되게 고되잖아요.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가지만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림을 이제 그 작가님처럼 전업 작가이신 분 말고 또 나중에 또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하고 또 공모전에 나가서 또 수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자신의 마음 관리라든지 마음 그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생들이 예. 그림을 시작을 해서 전시를 하고 나면 이제 성취감이라는 예. 게 생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예 이거를 전업으로 예. 삼는 우리 프로들 세계에서는 이게 기쁨도 주지만 고통이 반. 그렇죠. 예. 아마 반이라고 하기에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 창작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많이 내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빛을 발하면 좋은데 네. 사실은 그런 그 어떻게 정해진 게 없이 그냥 끝없이 그냥 네. 내가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또 생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과 타협을 해야 되나 나는 작품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주변에서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전업 작가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거 저는 정말 대단하고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작가들이 예. 유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생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남성분들은 예.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여 있으신 분들은 10시간씩 그리세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이름을 남기거나 자기 가치를 좀 받으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뭐 복사하듯이 그리신다고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이 되기까지 바라면서 그림을 버티는 거거든요. 그죠. 버티는 거죠. 예, 예. 진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스로의 금지라든가 고집이라든가 흔히 그런 게 없으면 버티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거를 유독 밝게 그리는 이유가 그만큼 외로움이 짙어서 왜 밝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보면 되게 맞아. 그늘이 많다 하잖아요. 보면은, 저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음. 누누아을의 그림도 왜 좋아했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밝게 그리는 게 원래 천성이 밝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그림 앞에서는
밝은 색을 썼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도 감동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사람은 뭐 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술술술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도 네. 있고 근데 주어지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근데 그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오늘 하루 내가 내 작업실이 있다라는 거 감사하고 그거 맞아요. 네. 네. 오늘 하루 내가 안 아파서 불행하지 않아서 내가 그림을 그릴 시간이 있어서 뭐 잡다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또 어느 정도 다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와서 딱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것만큼 행복한 그리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좋아하는 거를 내가 끝까지 갖고 가니까 맞아요.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이제 어떤 게 있나요? 뒤에 보이시는 이제 누드 작품을 예. 좀 애증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해바라기를 초창기에 처음 그렸을 때 전시했었던 대작이 밖에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좁아서 예. 제가 밖에다 내놨는데 그 작품이 일단은 병풍화식으로 목적이 그렇게 갔다가 하여튼 그 이후로 아 내가 해바라기 작가가 되는구나. 앞으로 그게 해바라기- 약간 계기가 네. 예. 계기의 그렇구나. 최초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신다,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예술가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성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작품을 팔았을 때가 맞아요. 저도 지인이 아니라 예. 대중한테 팔았을 때 나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네, 예. 너무 이쁘다. 음. 너무 좋다. 갖고 싶다. 예. 그래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 그림은 쉬워요. 그러니까 안 쉽든- 그러니까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꽃그림이네. 예. 저기 사람이네. 그러니까 대상이 보이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비구상하고 추상하고 좀 많이 그건 좀 있죠. 다르죠.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사진보다 더 잘 그리지 않을 것 같으면 예. 그림화식으로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이게 참 사진 같을까봐. 아닌데. 근데 다들 사진과 똑같아. 살아 숨쉬는 것 같아. 예. 살아 숨쉬는 것 같아라는 말에 예. 맞아. 내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좋은 거지. 예,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고요. 예. 좀 근래 와서 좀 많이 밝아진 예. 이 해바라기를 만나서 같은 해바라기를 그려도 조금 음. 더 오버해서 밝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가장 큰 도전이나 어려움 같은 거.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 생각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도전하는 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도전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아이를 키우고 그림을 병행하고 살림 다 하고 네. 이제 보수 없는 일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예. 오로지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상업화해서 예. 나도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항상 같이 그림을 전공을 했고 같이 어울려서 예. CC였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저 여자 우리 어머니하고 성격이 똑같은데 예. 마음에 든다. 저 예. 여자 나 먹여 살리겠다. 그림으로 먹여 살리겠다. 해서 예. 저를 재능을 뭐 예. 예. 그러셨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신랑 눈에도 그렇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열정이 잘 그린다라는 것보다는 쟤는 열정이 대단하네라는 얘기를 아직도 이제 선후배들이 알고 예.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살면서 지쳐서 예. 열정이 별로 없는데 이제 그림 앞에서만큼은 예. 가상으로 내가 진짜 열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움직여야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림을 꺾는 수밖에 없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림 꺾고 할 수 있는 일이 날마다 지금도 눈 뜨면 김밥 장사할까? 떡볶이 장사할까? 네. 아 살림은 잘하니까 그런 마음을 늘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이나 주변 분들은 화가로서 살아야지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러 가야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도전이라고 할 거는 그냥 더 열심히 더 내가 3시간만 그렸다면 아니야 6시간 그리고 갑자기 늘리지 말자. 그래서 10시간 12시간 아니 그 이렇게 쪼개가면서 그러니까 잠을 쪼개가면서 에이. 이렇게 준비를 한 1년간 바짝 했어요. 아이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공부 좀 하는 애가 다쳐서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는 다 포기할 정도로 한 2, 3년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한 5년 정도? 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그림을 조금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시간 그리는 사람이 하루에 2시간, 1시간밖에 못 그리고 가야 하는 입장이 됐었을 때 정말 시간만 주어지면 이제 뭐 미치도록 하고 싶어 미치도록 하고 싶어라는 게 스스로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오고 많이 나았고 건강해져서 다행이네. 네, 건강해져서 이제 원래 자기 실력대로 또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 아이도 일이 좀 잘 풀리고 학교도 좋은 데 가고 또 뭐 이제 늦둥이만 남았죠. 근데 아이들 교육비가 아빠 월급 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월급 가지고 요즘은 혼자서는 예, 힘들죠. 요즘 또 공부한다는 애들 뒷받침한다는 게 맞아요. 예,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또 돈도 좀 모아보겠다 하고 딴짓도 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이러고 나서 아예 밑바닥까지 가서 이번까지만 버텨보고 아니면 이제 때려치자라는 마음으로 그리게 된 게 사실 해바라기 이후 그렇구나. 테마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나의 밑바닥의 발버둥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만 그리고 접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저는 제가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유명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아직도 무명입니다. 제가 해바라기를 그리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전시를 하니까 그나마 좀 신문에 싣고 알려진 거 외에는 계속 저는 그림을 놓은 적이 없어요. 붓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도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붓만 안 꺾게 해달라고 모든 십자가를 제가 다 짊어 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견뎌냈던 찡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꿈이랄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현실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왜 좀 더 버티지 못했니? 이런 말은 나의 그 심정을 이해 못하니까 하는 거죠. 그죠? 남일처럼 쉽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경제적인 이런 거 받쳐주지 않는데 정말 놓지 않는 게 그 붓을 놓지 않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은혜를 받았어요. 하여튼 들어보니까 제가 두 번이나 계기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넘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해바라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 같이 있는 저는 일이죠. 단순함에서 미학이 온다는 한국화적인 그림들이 요즘은 많이 아트페어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분들은 제 그림이 너무 활란하다 아니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색이 너무 많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보다는 비판이 더 많은 우리 프로들 세계에서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래
그렇지. 하고 그냥 모르겠어. 네. 많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는 음. 이 사람 말에도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도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림이라는 게 자기 주관 없으면은 맞아요. 해내기가 어려운 세상이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네. 어떤 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경력 단절이 된 이후로 소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아니면 급하였거나 그 학교, 그래서 좀 그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좀 있죠.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이번에 전시 대백에서 예. 했을 때 처음으로 고고해바라기를 음. 몇 작품 아, 들어고 이제 갔는데, 예. 오시는 관계자분들이나 직원들, 백화점 직원들 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많이 우울했는데 그림에서 위안을 받고 갑니다. 돈 있으면 사고 싶어요. 예. 라는 말씀을 참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저도 제 그림을 그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전시하고 나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감동받았다는 말씀을, 그림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건 제 최고의 칭찬이고,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다른 하나의 이유 중에 속하는 건데, 감동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제 그림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시고,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 본 해바라기들 중에 너무나 좋다, 다들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프로인 은사 선생님분들, 작가분들 많이 오셔서 그들도 이제 됐다, 너무 좋다, 응? 잘 표현했다, 힘있다, 끝 이게 이제 네. 괜찮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예. 끝 해주고 가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때 갔군요. 네. 네. 저도 잘 좋았어요, 느낌이. 자,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에게 중요한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가치나 철학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예. 잘 그려야지, 잘 그려야지. 어떻게 사람들은 다 유명해졌을까? 그러시구나. 네. 예. 근데 잘 그려서 유명해지신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들이 안 갖고 있는 부분을 저는 갖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을 내가 못 갖고 있다라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철이 들으면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다름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나는 하나의 개체로 그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려고 너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림도 그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를 표현하는데 대중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프로 아닌가, 전업 작가 아닌가. 끊임없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일이죠, 작가들이. 예.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그림과 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일치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또 그게 갭이 있고, 그게 이제 갭이 클수록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나만의 팔리지 않아도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고 남기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작품을 또 이렇게 재료비하고 다 이렇게 돈이 들잖아요, 전시하고 하려면. 그러면 나는 또 대중들이 원하는 것도 또 거려야 되지 않을까? 끊임없는 갈등 사이에서 그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대중이 원하는 그림들이 제가 만족스러웠던 그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 그림 한 점이 나오기까지가 수많은 숫자그룹밖에 거쳐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저만 느끼는 이 세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림의 또 그 아트페어 가보면 네. 아트페어 가보면 참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흐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치. 잘 팔린 작품이라고 해서 뭐 많이 팔렸고 잘 팔린 작품이 좋은 작품일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네네. 아니잖아요. 예. 시대의 흐름을 그렇죠. 잘 맞출 수 있는 것도 머리 좋은 화가죠. 그것도 운도 또 작용하고 네, 뭐 물론 실력은 네. 기본이지만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예술가로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명해지는 거죠. 유명해지는 예, 거. 유명해지고 돈도 좀 벌어서 예. 가족한테 도움이 예.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솔직해서 좋아요. 아니요. 예. 사실 그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네. 너무 오랜 시간을 붙들고만 있고 세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 트렌드도 가져야 되고 나의 매력도 가져야 되고 뭐 작품에 대한 어떤 사상이라든가 예. 작품성이라든가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품 성량이라든가 매력이라든가 그걸 이제 저도 지금 인터뷰하면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전에는 예. 그냥이었어요. 왜냐면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버티길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뭐하는 저는 그냥 이게 다 사치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나는 사치가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래도 뭐 살만하니까 저렇게 예. 그림 그리고 뭐 척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 사람들 고상한 척하면서 네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아닙니다. 않은데 나는 너무 힘들게 나의 작업을 이어가는데 그 타인의 눈에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일반 직장인들이 예. 연봉 3천, 2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바는 2천일 거고 연봉 5천까지는 안 돼도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해서 3천만 원씩만 벌어도 나는 그냥 일반 알바 그 연봉이 그렇죠. 그것만 재료비 해도 너무 포함해서. 감사하다. 근데 예. 저는 지금 10년 만에 전시를 또 하는 거고요. 개인전을 했었고 예. 또 10년 개인전을 하고 또 10년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했었고 왜 이렇게 넌 전시를 안 해? 지인들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말에 또 감동을 얻는 우리 업계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서 조금 이해는 해요. 예, 그 그래서 부분에 대중들이 있어서. 예.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요. 그리고 나만의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만약 나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거는 반드시 희생이 되고 예. 그게 밑받침이 돼서 진짜 진가가 될 수 있게 이게 그림이 인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저도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가님이. 왜냐하면 예. 제 꿈 중에 하나도 이제 서양화 이제 유화 네. 작품 하고 싶은데 네. 옛날에는 제가 뭐 작업실도 찾아가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네. 저도 다양하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네. 예 너무 저한테 가부화가 걸리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현실을 지금도 거죠. 보면 작가님들 작업실이나 또 취미로 또 여러분이 작업실 하나 구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정말 부럽죠. 저도 언젠가는 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눈도 이게 맞아요. 이게 너무 막연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이제 꿈을 가진 사람이 볼 땐 또 부러운 거예요. 그쵸. 만만하지 않지만. 예. 그러면 작가님 향후 전시회 계획이 있다면 이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올해 이제 2025년이죠. 네네. 25년 대구 아트페어 5월 달에 일단은 자리가 나왔고요. 네. 그래도 그 갤러리 관계자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5m짜리를 좀 싸게 예. 계약을 해서 예. 이제 전방을 화려하게 해서 이제 밀고 가시겠다고 저번에 전시 끝나고 바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폐회가 됐어요. 너무 경기가 요즘 안 너무 좋다 힘들죠. 보니까 예. 웬만한 사람들 인기 작가들도 이제 잘 안 나가시고 그런데요. 근데 요번에
그거를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었고, 또 신진 작가 그 수성 아트페어에서 뽑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공모 날짜를 놓쳤어요. 작품만 준비하다 보니까. 아쉽네요. 그러면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 아닌가요? 아트페어 이제 5월 달에? 예. 그거는 아트페어고요. 예. 5월 달 아트페어. 8월이나 9월 달쯤에 이제 공모전에 나가서 예. 이제 신진 작가로 되면 예. 수성 아트피아에서 예. 개인전을 한 15보름간 받는 모두가 그건 이제 초대전이니까. 아, 네. 예. 전국적으로 뽑는 거라서 아마 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또 인터뷰한 소감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인터뷰한 소감이 먼저 예. 드리자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먼 길 오셔서 이 누추한 작업실을 아무도 초대 안 하는 이 작업실에 아유, 좁은데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저를 집중해서 찍어주신다는 건 태어나서 또 처음이고 내가 지금 화가가 돼 가는 건가? 남들이 말하는 유명 작가가 되어 가는 첫 밑받침인가? 라는 거를 이제 35년 만에 느껴보는 거라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많이 떨렸었고요. 그리고 이 편안한 가운데 인터뷰를 또 길게 해주시는 바람에 원하는 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 작품 세계에서 제 스스로 기대하는 건 이게 발판이 돼서 이제 좀 동거 좀 조금 덜 하고 맞아요. 좀 덜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알바 기준으로 해서 연봉 3천, 2천 정도만 벌면 맞아. 작가님들 너무 힘들어. 60년, 70년대에 가서 더 유명한 작가가 되도록 버티는 기간이 되도록 좋은 작품 많이 창작할 수 있게 더 수양수양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님 이제 올해 전시회랑 그 이제 공모전 또 응원하면서 저도 많은 작가님들을 뵙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일부의 아주 상위의 뭐 10% 이내 정도 작가님들 외에는 대부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제 창작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에너지 주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작품 마음에 들고 하는 거 있으면 구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시회 가시면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